자, 친구들 안녕. 오늘은 이제 3.1운동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것들을 지난 시간까지 배웠는지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본다면은, 우리는 지금 일제강점기를 배우고 있고요. 일제강점기를 3개의 시기로 나눠가지고 1910년대, 20년대, 30, 40년대 이렇게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배울 텐데, 거기서 우리는 여기 10년대 내용 배우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너희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려고 했고,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맞서서 저항하였는지, 일본의 통치와 독립운동의 역사, 이 두 개로 나누어서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일본의 1910년대 일제 통치, 무슨 통치? 무단 통치의 정치적인 내용, 경제적인 내용들 배워봤었고요. 뭐 얼핏 생각나는 것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조선 총독부를 만들고, 그리고 헌병경찰, 그리고 헌병경찰제를 실시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직결처분권, 우리 뭐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요, 토지조사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령, 우리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어떤 거 배웠어요? 우리가 어떻게 1910년대 저항했는지, 국내와 국외로 나누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무슨 결사? 비밀결사. 그래서 대한광복회, 그리고 독립군, 뭐나요? 독립의군부, 뭐 이런 거 배워봤었고요. 그 다음에 해외 활동들은 우리 3개의 지역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서한도, 북한도, 연해주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의 독립단체라든지, 그다음 학교라든지 군대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봤고,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살고 있던 우리 동포들이 우리 독립을 위해 힘쓰던 시기가 바로 1910년대였구나.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배웠고 이거 배웠으면 당연히 1920년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3 해서 뭘 배웁니까? 드디어 우리는 3.1운동을 배우겠습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3.1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위에서의 개혁이라든지 위에서의 변화, 위에서 시작된 변화가 아니라 바로 아래로서부터 시작된 움직임이었다는 것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왕이 어떻게 했더라, 그 다음에 또 신하들이, 그 권력을 잡고 있는 관료들이 이렇게 했더라 저렇게 했더라 이런 것만 줄곧 배워왔습니다. 백성들이 했다고 하는 것들이 백성들이 했다고 배운 것들은 주로 무슨 난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폭정에 백성들이 난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알아봤는데, 그런 난들은 굉장히 1차원적이었고 실패했죠. 그렇지만 이 3.1운동은 다릅니다. 전 국민이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뜻으로 독립운동을 한 것이고요. 아래로부터의 행동이었고, 그리고 이 3.1운동은 그냥 한낮에 밀란 정도로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그것 때문에 일본의 통치 방식이 바뀌기도 하였고, 그리고 3.1운동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태가 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1운동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3.1운동을 부정한다는 것은 3.1운동으로 인해 만들어졌던 임시정부를 부정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죠. 일단 3.1운동에서 여러분들은 연도 좀 기억해 주세요. 바로 1919년입니다. 이거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렇게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으니까, 내 고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역사를 가르쳐준 선생님께서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망하겠네. 독립운동합시다.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아이고 별론가요?
이렇게 외우는 게 별로더라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반드시 시험 칠 때 이것이 기억이 납니다. 속으로 생각하죠? 아이고 1919 아무튼 자, 꼭 연도를 외워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배경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을 배경, 그리고 전개 과정, 그리고 결과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알아볼 텐데 사실 전개 과정, 3.1운동의 전개 과정은 그렇게 시험에 자도 잘 안 나오고 중요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왜냐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뭐 이 정도기 때문에. 그런데 배경과 결과, 특히 결과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왜냐면 결과가 곧 3.1운동의 의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경과 결과를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3.1운동에 백성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외쳤던 워딩이 뭡니까? 뭐라고 외쳤습니까? 대한 독립 만세!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우리가 독립했나요? 독립했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대한독립 만세 기쁨의 외침이 있는 건데 왜 독립도 되지 않았는데 대한독립 만세를 먼저 외치고 시작하는 걸까? 거기서 한 번도 공부해본 적 없어? 거기서 한 번도 의구심을 품은 적이 없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립도 하지 않았는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민족 자결주의. 다시 민족 자결주의. 미국 대통령 웰슨. 영어 발음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웰슨. 학교에서 마이크를 샀어요? 무슨 마이크예요? 웰슨. 어때요? 웰슨. 마이크 자랑 또 한번 하고 모르겠어요. 이거 뭐 선생님한테 사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쓰고 싶다고 해서 빌려왔는데 아무튼 미국 대통령의 윌슨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민족 자결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줍니다. 일단 뜻을 알아야겠죠? 민족 자결 무슨 뜻일까요? 물론 여기에는 학생들이 아무도 없지만 실제로 수업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족 스스로 자결해요. 죽어요. 그 자결이 아니죠. 민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바로 윌슨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뭘 결정하냐? 민족 스스로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할지 아니면 식민지배에 계속 있을지 아니면 같이 사는 민족이랑 계속 같이 나라를 세울지 이런 것들은 민족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납니다. 승전국으로는요 뭐 영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이 있었죠. 그럼 그때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도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전쟁에서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독일과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던 식민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를 두고 승전국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패전국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식민지를 승전국들이 가지고 올 것이냐 아니면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회의를 하는 거야. 근데 유럽의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게 유럽이나 뭐 세계 여러 나라들은 한 나라 안에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나라에 원래도 1번 민족, 2번 민족, 3번 민족이 섞여서 살고 있었어. 그래서 이 안에서 민족이 서로 섞여서 사니까 분쟁이 있었겠지. 근데 독일이 여기를 식민지배한 거야. 그런데 이 독일이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우리 따로따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주장했던 나라도 있고 아니에요 그냥 우리 둘은 붙어있고 이렇게 나라를 만들래요. 우리 셋 다 나라를 만들래요. 하나의 나라를 만들래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승전국들은 그거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이거 우리가 결정할 일 아니다. 누구한테 결정하도록 하자? 그 민족 스스로
식민지, 독일한테 계속 독일의 식민지로 계속 남아있을지, 독일 땅에 편입이 될지, 아니면 너희들끼리 나라를 새로 만들지, 아니면 옆에 있는 민족이랑 같이 하나의 나라를 만들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자. 이것이 바로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그리고 독립을 하고 싶으면 우리 승전국들에게 알려주세요.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뭐야? 지금 그때 당시에 가장 센 미국과 영국이 독립하고 싶은 나라 독립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다네? 그러면 우리도 독립하겠다고 우리의 뜻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결정을 알리자. 미국과 영국에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알리자.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독립국이 되는구나. 우리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면 우리는 독립국으로 하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렇게 해서 사실 3.1운동이 대한독립 만세만 외친 게 아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따라합니다. 독립선언서. 적지 마세요. 독립선언서. 이게 더 중요해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야? 미국, 영국, 세계 여러 나라들아 잘 들어. 우리는 지금 일본이 불법적으로 지금 식민지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는 독립하고 싶어. 독립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니 이제 우리가 독립하기로 결정했으니 그 순간 우리는 독립국가 되는 거야.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못했죠. 우리는 결과를 다 알잖아, 그지?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3.1운동으로 우리가 독립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민족 자결주의란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들의 식민지배 아래에 있던 민족들에게만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의 식민을 지배를 받고 있죠. 일본은 당시 영국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승전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 해당 사항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신라 같은 희망을 잡아보자 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1910년대 후반에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전 세계에 유행을 하게 되면서 우리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라는 이데올로기가 퍼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생각으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은요, 우리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가 독립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우리 민족의 의사를 전달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상하이의 신한 청년당에서 대표를 우리 민족의 신한 청년당에서 우리 민족의 대표로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을 합니다. 누구를? 김규식을. 영어 잘하는 김규식. 그래서 이 김규식은 무슨 소식을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까? 우리 조선 독립하고 싶습니다. 우리 독립하기로 결정했어요. 파견 보내는 거죠. 파리 강화회의에. 그리고 또 우리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선생님은 적을 거예요.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단체들을 중심으로 무독립선언서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얘들아,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독립선언서라고. 우리가 독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독립국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무오년에 독립선언서가 발표됩니다. 이것이 바로 1918년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19년이라고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18년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양력이냐 음력이냐에 따라서 나온 건데 연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무오년은 1918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을미사변 이후로 양력을 쓰고 있으니까 1919년으로 쓰는 게 맞는데, 이 무오년도가 1918년이니까 무오년이라고 1919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연도는 그냥 쓰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헷갈릴까봐 이야기해 줬습니다.
만주에서 독립선언서가 발표되면서 우리 이제 독립하고 싶습니다. 선언을 했고요. 그 소식을 들은 일본의 적국의 심장, 일본의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우리 유학생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독립선언서를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서, 1919년입니다. 28 독립선언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만주에서 일본에서 유학생들과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우리 독립하고 싶습니다라는 선언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시기가 이 1919년인 거예요. 그러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 국내에 있었던 지식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소식을 듣고 그러면 그렇구나,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우리 국내에 있는 여러 국민들도, 여러 백성들도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독립을 선언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몰래 28 독립선언서를 국내로 들여오고요. 그 유학생들이 이 모자에 독립선언서를 숨겨왔다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이 독립선언서를 우리 국내에서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기미 독립선언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이 3.1운동의 배경이 된 하나의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이 시기에 고종이 죽어버립니다. 고종이 죽음, 이렇게 할까요? 고종이 뭐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작스럽게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합리적인 사람,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요? 갑자기 멀쩡하던 고종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의심하는 거야? 일본 애들이 독사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는 거죠. 지금 일본이 독사를 했다라는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은 을사조약 이후에 고종은 외교 활동을 통해서 일본을 완전히 외교 활동을 통해서 일본의 불법성,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지금 침략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리는 활동들을 여러 번 시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였던 일본은 독사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근데 그렇다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이때 시기에 고종이 죽으면서 반일 감정이 확 올라왔던 시기가 바로 이 1919년이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는요, 종교단체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독립선언서, 기미독립선언서를 만들고, 그리고 독립선언식, 이제 독립선언서를 읽고 이제 우리는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하나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내용 전개 부분과 결과는 영상을 잠깐 끊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